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75페이지 476번을 보도록 할게요. x에서 x로의 함수 fx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항등함수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항등함수의 기본꼴은 뭐죠? fx가 x일 때. 이게 항등함수의 기본꼴이에요. 정의역과 치역이 똑같은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가 항등함수가 된다라고 말을 하면 fx가 x가 됐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fx를 뭘로 알려줬냐면 8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x를 fx로 정했죠? 이 fx가 x가 되는 x의 값이 바로 항등함수 x의 값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나요? fx가 x가 되는 x의 값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몇 차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죠? 3차 방정식 해결하는 거랑 똑같겠죠? 양변에 8을 곱하고 식을 정리해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x 이항할 거니까 마이너스 16x는 0 이런 3차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3차 방정식이긴 하지만 항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좀 쉽게 풀 수 있는 3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x로 묶고 x제곱 마이너스 16 다시 분해하면 x 마이너스 4와 x 플러스 4의 곱으로 분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맞죠? 네. 이 결과가 0이 되는 x의 값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는 0 또는 4 또는 마이너스 4 0 또는 4 또는 마이너스 4의 값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자. 함수 fx가 항등함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더라? fx가 x가 되면 되더라. 따라서 8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x가 되기 위한 x의 값이 바로 0 또는 4 또는 마이너스 4더라 라는 것을 찾았어야 됩니다.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x의 값들을 이용해서 집합 x가 뭐냐면 정의역이었죠? x에서 x로의 함수였다고 그랬으니까 정의역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 되겠어요? 이 원소 3개 가지고 집합을 만들면 몇 개 만들 수 있어? 이거 물어본 거야 이제. 알겠지? 우리가 찾은 x의 값들은 집합 x를 만들기 위한 원소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소 3개 가지고 어떤 집합 x를 만들면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죠? 8개 만들 수 있죠. 2의 세제곱개. 되겠습니까? 사용하거나 안 하거나 사용하거나 안 하거나 사용하거나 안 하거나의 경우의 수로 계산하면 8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의 조건 중에 단 집합 x는 공집합이 아니야 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서 공집합인 경우 하나를 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7개가 다 돼요. 문제를 읽고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서 x값 3개 나왔으니까 집합 x는 3개겠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어떤 의미의 답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공부하세요. 자, 477번 보도록 할게요. 집합 x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 자,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정역하고 공역은 같은 집합이다. 근데 정역이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2야 라고 한 거예요. 보세요. 잘 보세요.
선생님이 항상 함수는 정의역을 보고 그 다음 공역을 본다고 치역을 보는 거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fx가 f-x랑 똑같은 함수값을 가져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fx는 x의 함수값이에요. f-x는 -x의 함수값인 겁니다. 근데 얘네 둘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x하고 그러니까 이 얘랑 이 정역 두 개가 부호가 다른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는 같은 함수값을 가져야 돼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x가 만약에 -2였다고 생각을 해보자. 치역을 정의해야 되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너는 세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있다. 됐어요? 자, 선생님이 0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0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몇 가지죠? -2나 0이나 2를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얘도 원래는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2야. 자,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부호가 다른 정역의 값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하고 2는 부호가 다른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2라는 함수값은 얘가 선택한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수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선택한 값을? -2가 선택한 값을 얘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함수값이 같으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이렇게 문제를 해석하면 3 곱하기 3 곱하기 1 해서 9가지의 결과를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못하잖아. 그러면 이 문제는 절대 못 푸는 거예요. 반드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478번 보도록 할게요. 478번.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두 함수 fn과 gn이 지금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합성함수의 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죠. 그렇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함수 fn을 문장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 함수 fn의 함수값을 어떻게 찾는지만 알면 이건 엄청나게 쉬운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정의했죠? 함수 fn을? 함수 fn은 어떻게 정했어요? n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로 정의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f10이면 얼마라는 거지? 함수값은? 10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니까 2, 3, 5, 7 4개 있죠. 그래서 4가 답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함수값을 정해놓은 거를 그걸 그냥 해석만 할 수 있으면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G에는 어떻게 함수값을 정하라고 정했죠? 루트 n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보고. 그럼 조금 전에 했던 그 예를 들어서 한번 똑같이 해보자. 만약에 n이 10이었다고 치면 g10의 함수값은 얼마라는 얘기죠? 루트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루트 10이 3점 몇이냐? 3점 몇보다 작은 자연수 몇 개 있어? 물어보면 3개. 따라서 g10은 3이 함수값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런 걸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었다면 이 문제는 엄청 쉬운 거예요. 자, f와 g를 합성함수로 만들었죠. 구성했고 100의 함수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g100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g100은 루트 100. 루트 10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루트 100이 10이란 말이에요. 10보다 작은 자연수는 9개 있으니까 함수값으로 말하면 9여야 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합성함수 계산하는 방법 알죠? 9를 다시 f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9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를 찾는 거니까 2, 3, 5, 7
4개. 즉 F9는 함수값이 4인 거예요. 다시 이 4를 F에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4보다 작은 소수의 객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 거니까 2, 3, 2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합성함수의 함수값은 2여야 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죠? 굉장히 심플한 문제다. 479번 보도록 할게요. 479번 보도록 할게요. 집합 x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두 함수 f와 g가 모두 1대1 대응이고 우리 1대1 대응 배운 적이 있네요. 그 다음에 f1이 2의 함수값을 가졌고 f3의 함수값이 1이고 g와 f의 합성함수 2의 값이 3이다. 그리고 f와 g의 합성함수 1의 값이 2일 때 f2와 g와 f의 합성함수 3의 함수값을 더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냐, 항상 정역을 보는 거예요. 정역이 1, 2, 3이에요.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공역도 1, 2, 3이에요. 자, 선생님이 정역이 3개밖에 안 되고, 알겠죠? 1대1 대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의 표현을 사용해서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함수를 만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g라는 함수도 x에서 x로의 함수였다고 했으니까 정역과 공역이 다 1, 2, 3인 거예요. 자, 1대1 대응이 당연히 뭔지 알죠? 알고 있다고 생각할게요. 자, F1이 2였어요. 그러니까 F1의 함수값이 2였으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1을 2로 연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F3이 1의 함수값을 가졌어요.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1대1 대응 조건 때문에 당연히 알 수 있는 게 뭐죠? F2의 함수값이 3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g와 f를 합성했죠. 합성함수 계산도 여기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f2의 함수값이 3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합성함수의 함수값은 g3의 함수값이랑 똑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g3이 지금 3이라고 말한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는 3에서 3을 연결해야 되겠죠. 받아들일 수 있죠? 두 번째, f와 g의 합성함수의 값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g1이 2였어요. 여기서 잘 들어야 돼. g1의 함수값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걸 k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k라고 일단 해. 그러면 우리는 fk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맞잖아요. 합성함수의 값이 2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면 반대로 생각해보자. 1이 2를 선택했잖아. 합성함수 값이. 그러니까 함수 f의 1의 2의 값이 2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 k가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죠? 1이라는 얘기.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게 g1은 1이라는 거지. 맞지? 따라서 또 이렇게 연결해주면 돼요. 그러면 g도 1대1 대응이어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 2와 2를 연결해주면 함수 g도 찾은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이야. 잘 들어. 자, 우리가 여기서 이것까지 발견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건데, 자, f라는 함수 말고 g라는 함수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g라는 함수는 우리 조금 전에 476번에서 항등함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항등함수가 뭐였어요? fx가 x일 때. 자, 이거 보세요. 정역하고 치역이 똑같잖아요, 지금. 정역하고 치역이 똑같은 함수니까 이 g는 무슨 함수여야 돼요? 항등함수야. 항등함수는 정역과 치역이 같기 때문에 합성을 할 때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계산 결과가 곧 정역이니까. 따라서 g와 f를 합성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 g라는 함수가 항등함수라는 걸 내가 만약에 여기서 문제에서 확인했다.
내 스스로 판단했다. 그러면 나는 이 g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등함수니까. 따라서 g와 f의 합성함수는 그냥 f인 거야. g는 항등함수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론.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은 뭐다? F3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F3이 얼마인지 생각을 해서 계산하면 된다.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G2는 앞에 있는 G2는 당연히 2였겠죠? 그래서 2하고 1을 더한 값이 결과적으로 답인 거죠. 되겠습니까? 네, 좋아요. 480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f1이 1이고 f와 g의 합성함수랑 g와 f의 합성함수가 똑같을 때 원래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건데 얘는 지금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함수랑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함수가 같다는 뜻인 거잖아. 그치? 물론 특수한 상황에서 같아질 수는 있어. 그 특수한 상황이 뭐냐면 f와 g가 역함수일 때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f와 g가 역함수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연출됐다는 거는 직접 계산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얘를 직접 합성함수를 직접 구해야 돼요. 한번 구해볼게요. 자, fx가 ax 마이너스 1이죠? 잘 보세요.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봐야 돼. 얘를 볼 거야, 얘를. fx가 ax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선생님이 왜 여기다가 가로를 쳤느냐? 그 가로가 x니까 그 x 부분에 나는 g를 대입해야 되는 거고 gx를 대입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에 가로를 친 거예요. 알겠죠? 합성함수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죠? 따라서 이 괄호 안에는 gx, 즉 bx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같은 방법으로 얘도 똑같이 대입할 거야. 자, 얘는 g잖아. g니까 bx, x를 가로치고 플러스 2 만든 다음에 여기에 fx를 대입할 거예요. 알겠죠? 합성함수의 계산 기본 알고 있죠? 따라서 여기에는 ax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습니다. 이게 똑같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똑같다. 그럼 전개해보자. 전개해보면 abx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랑 abx 마이너스 b 플러스 2랑 똑같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1차항은 똑같으니까 상수항만 같다면 같을 수 있죠. 됐죠? 따라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관계식은 뭐냐? 2a-1과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같다라는 관계식 하나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되겠습니까? 됐죠? 자, 이 관계식 하나 가지고는 a, b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조건 하나를 더 알려준 겁니다. f1이 1이라. 문자 두 개 있으니까 a, b 찾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조건 하나를 더 알려준 거예요. f1이 1이라는 조건. 그러면 f1이 1인 거니까 f1이 1인 거니까 우리가 a-1이 1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a-1이 1이라는 조건까지 생각해서 a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a는 2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됐죠? a가 2라고 생각하고 대입하면 그러면 3은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3인 거니까 b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값도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a, b는 얼마냐?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너무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1차식이다 보니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481번 보도록 할게요. 1차 함수 fx가 지금 ax 플러스 1이고 함수 g를 지금 f와 f의 합성함수를 알려줬죠?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했지만 합성함수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함수 gx 찾는 거는 어렵지 않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합성함수 계산할 수 있으면 이건 그냥 풀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fx가 ax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f와 f를 합성할 때 선생님 어떻게 했죠? 이거를 일단 여기 있는 x 부분에 fx를 대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fx를 그대로 여기다가 a, x 플러스 1 이렇게 쓰고 이 x 부분에 fx를 대입하는 거예요. 항상 이런 패턴을 유지하면 쉬워요. 그러면 얘는 ax 플러스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요. 됐죠? 따라서 gx가 너를 정리한 a제곱 x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계산이 되겠죠? 받아들여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 fx의 기울기하고 gx의 기울기하고 곱한 게 8이에요. 그럼 너 기울기 a고 너 기울기 a 제곱이니까 너네들이 곱하면 8 나와. a 세제곱이 8인 거니까 a는 2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럼 a가 2라는 걸 이제 확인한 다음에 gx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gx는 4x 플러스 3이라는 1차 함수가 되더라.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g1의 함수 값은 7이다. 라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480번, 481번 합성함수 계산만 할 수 있으면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 거예요. 됐죠? 네, 좋습니다. 482번 보도록 할게요. 482번. g와 h의 합성함수가 3x-5고 g와 h와 f의 합성함수가 x제곱 플러스 3일 때 f2의 함수값을 구하라는 문제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은 성립한다는 거 알아야 돼. 거기다 결합법칙 성립이라고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합법칙이라는 건 뭐냐? 괄호의 위치를 바꿔서 계산을 먼저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합성함수. 알겠죠?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선생님이 이 앞에 합성함수가 g와 h 합성함수였죠. 이 뒤에도 g하고 h 순서 그대로 합성함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거 순서 안 바꾸고 괄호 위치만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따라서 선생님이라면 이 부분을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합성함수의 결합법칙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괄호 위치를 바꿔볼게요. g와 h를 먼저 합성하고 난 다음에 f를 합성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잘 봐야 돼. 선생님이 이런 합성함수 계산할 때 이 함수를 먼저 찾았죠. 식을 찾았죠. 그 함수 식이 얘란 말이야. 얘 3x-5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뭘 써볼 거야? 3x-5 이렇게 딱 표현하고 이 괄호 부분에 fx를 대입을 할 거예요. 받아들여요? 근데 fx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fx라고 쓰면 돼. 이렇게. 되겠어요? 따라서 이 합성함수는 3fx-5라는 합성함수인 거예요. 그게 x제곱 플러스 3인 거예요. 자, 얼마나 간단해요.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결합법칙 이용해서 간단히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fx를 여기서 바로 찾을 수 있죠. -5 이항하고 3으로 나눌 거니까 3분의 1 x제곱 플러스 3분의 8이 fx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F2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2 대입해서 계산하면 답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3분의 4하고 3분의 8하고 더한 함수값이 답인 거니까 4가 답이겠네. 3분의 12니까. 확인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483번) 보도록 할게요. 집합 x에 대하여 또 x 정의역이 지금 1, 2, 3, 4 4개밖에 안 되지? 맞아 틀려. 우리 이런 문제 나오면 거의 다 대입해서 확인했었잖아. 그지? 마찬가지야. 대입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F1은 얼마예요? F1. 자, 보세요. fx를 우리가 정역에 따라서 함수값을 다르게 정의했잖아. 식이 다르잖아요. 그죠? 자, x 플러스 1의 함수값을 갖는 x의 범위는 4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4라면 함수값은 1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질문할게요. f1은 얼마예요? 2죠. 이 1이 4보다 작은 수니까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지. 그래서 f1은 2예요. 그럼 f2는 얼마예요? 4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3이어야 되고 F3은 4, F4는 1이죠. F4, X가 4일 때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함수값 4개, 정의역 4개니까 함수값 4개 다 찾을 수 있지. 이 쉽게 가능한 거야. 그런 다음에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선생님이 합성함수의 의미로 F의 n을 정의해 준 적이 있죠. n번 합성함수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이런 거 계산할 때 선생님이 실제로 다 일일이 n번 대입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규칙 찾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얘를 규칙 찾기 위해서 F1, F2, F3 이런 식으로 다 찾아볼 거예요. 규칙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F1은 지금 처음에 대입하려고 하는 함수값이 2니까 여기 2니까 F2를 찾아야 되잖아. 그치? F2가 얼마였어? 3. 그러면 F3을 찾아야 되잖아. 이 함수값을 그대로 정역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치? 합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럼 F3은 얼마야? 4. 그럼 F4는 1. 됐죠? 그러면 F1은 얼마예요? 2. 내가 처음에 대입한 거 그대로 나왔지. 그치? 그러면 2, 3, 4, 1, 2가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얘기네. 맞아? 틀리네. 그래서 얘는 몇 개의 숫자가 4개의 숫자가 순환된다. 4순환의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F50의 함수값을 계산하려면 50과 함수값을 계산하려면 얘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50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니까 얘는 F2와 같은 함수값의 결과를 가져야 하는구나. 따라서 4가 답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여러 번 풀다 보면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되겠죠? 바로 해석하지 않고 작업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정도 레벨까지는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좋아요.